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제 오프닝 들으실 때 뭔가 약간 뜨끔하진 않으셨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아닌데 물론 이 말이 그냥 그런 팩트만 보면 맞다. 근데 과연 그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사서 매수를 수익을 내고 있을까? 지금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그동안 매도를 못해서 손실이 많이 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회복하는 과정이지. 근데 회복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틀 만에 코스닥이 10%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랑 오늘 보면 그 올라온 게 10%가 되나? 라고 따져보면 대부분 수익이 나 있는 과정이 아니라 대부분 손실이 만회가 되고 있는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 빠졌을 때 뭐 잠시라도 좀 담아보자 이런 좀 유연한 전략을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전 지금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그냥 기술적 반등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추세가 바뀐 것 같아. 경기가 너무 좋아졌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오프닝을 보고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와 차장님의 이런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슈 한번 또 들여다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요 보니까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최근에는 기관이 한 6, 7거래일 꾸준히 매수하다가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수사, 이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근데 보니까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 올해 주가는 30%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가 들썩이면 당연히 바이오 쪽 전반의 심리가 나아질 수도 있겠다 기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오늘은 우선 팩트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번 기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검찰총장이 되면서 중앙지검장이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왔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님을 우리 구속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기각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승계 과정에서 조금 불법이 이루어진 거 아니니라는 식의 이런 의구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다?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짤 같은 게 돌더라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계시고 뒤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 거 아예 안 쓰기로 했습니다. 3가지나 이렇게 하니까 잘했어 이런 식의 짤이 좀 돌던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삼성을 물고 늘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본다면 우선은 중요한 선이 28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고점인데 여기가 뚫려지면 조금 분위기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거기를 뚫지 못하고 해버리면 다시 조금 좀 처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길게 보면 무조건 돼야 되는 업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우리가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무조건 써 먹어야 되는 이런 기술이긴 맞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르게 잘 침투를 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과연 맞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전고점 28만 원 라인들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서는지 거기를 맞고 내려오는지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많이 내려왔고 이슈도 있고 악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8만 원 넘어갈 때쯤에는 우리가 달리 분위기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28만 원 넘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 꺼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히토로 관련주입니다. 중국은 이런 무기라도 있어서 좋아요. 이 히토류 지배력을 통해 무역전쟁 무기로 쓸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다라고 중국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히토류는 이 배터리나 군사장비 등의 필수 광물질 17개 등을 말하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미국이 세계 최대 수요국입니다. 관련해서 국내 또 유니온, 티플렉스, 노바텍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 종목 단기 매매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 매매는 오케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데 급등인데요. 예, 뭐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음봉 쭉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히토리 얘기가 이게 처음 나온 거다? 아닙니다. 나왔던 얘기였고 미국 쪽에서는 아니 우리 거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캘 수 있어라고 이렇게 바로 대응을 했던 이런 하나의 이슈였고요. 사실은 오늘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또 미국에서 야 하웨이 저거 물품 하지 마, 그쪽하고 관련 야,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떡하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고민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다행스럽게 괜찮았지만 어찌됐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치고받고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런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고요. 사실은 걔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전 세계 경기가 망가질 거야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말은 팩트인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 히토류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런 꺼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가지고는 야 이거 계속해서 갈 거야라고 물어보시면 아니 그냥 단기 정도 매매만 그냥 잠시 조금 그냥 관심 종목의 히토리 관련주라고 유니온 티플렉스 노바텍 정도를 그냥 올려놓는 정도 수준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야 이거 계속해서 가 이거는 절대 아닐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좀 관점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팍 올라오니까 잘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데 새롭게 뭐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좀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와야지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맨날 이런 종목 올라가는 거 보면서 가네. 근데 내 포트엔 없네. 이런 게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화장품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어떤 한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주도주가 지금 현재는 좀 실종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애국 테마라고 이게 주도주가 됐는데 거기서도 섹터별로 계속해서 그 손바뀜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장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항상 얘기해 주신 우리 천사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도 다들 아시겠죠? 이제는 그죠?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이라면 그렇죠. 천사 저희 방송에서는 아실 거다라는 현금 생각을 비중입니다. 해봅니다. 네. 히토류 의견을 주셨어요. 단기 매매 나는 정말 빠르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괜히 지금 신규 매수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떨어지면 손실 나고 이런 대응은 좀 피해보는 게 낫겠죠. 저희 속 편하겠죠.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코스모화학입니다. 코발트 값이 들썩인다고 해요. 이 코발트 가격이 톤당 95,000달러에서 23,000달러까지 떨어졌대요. 1년의 최저치를 찍고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콩고의 무탄다 광산 운영이 중단된다라는 소식에 가격 매수세가 좀 더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코발트가 2차 전지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모화학의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이 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 중이기 때문에 요거 봐야 되나?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코스모화학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수들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전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사용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에너지 체계가 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그 원재료 가격을 보면 실제 금하고 은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다른 애들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코발트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원재료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코발트 가격에 대한 이런 흐름이 나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스모화. 코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저도 그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종목이 워낙 많아서 코발트 하면 코스모화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졌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코발트 얘기가 나오면 그래 코스모화학을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쪽 관련된 주식들은 2차 전지 관련들이 너무 많이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좀 가파르게 한번 좀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라인들 이 정도면 괜찮게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 하나
손절 라인을 꼭 잡고 가자랍니다. 네.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쌍봉이 아니라 외봉이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한 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혹시나 쌍봉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쌍바닥형이 만들어져서 이 라인, 바로 이 손절 라인을 꼭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를 고민한다면요. 어느 쪽으로? 그래도 화학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코코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발트 얘기 나오면 코스모 화학, 그리고 나는 지금 충분히 매수 관점 괜찮다라는 의견 건네받았습니다. OK쌤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OK쌤 주실까요? 카페24입니다. 이거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렇게 핫했는데 반의 반토막 나 있는 주가 상황입니다. 2분기 예상 상회 실적 뭐 기대치가 낮았다고 해요. 영업이익이 엄청 잘 나왔다는 건 아닌데 일본이나 베트남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거다. 이베스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33%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하는 일부 증권가에서는 그 긍정적이다. 이렇게 의견 나오면서 오늘 좀 올라가는데요. 모처럼 또 이 종목 다뤄보는 것 같아요. 괜찮게 보십니까?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카페24라고 하면 뭐 하는 회사다라고 물어보시면 쇼핑몰의 매니저.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쇼핑몰 자주 하시나 봐요. 네. 취미죠. 네, 네, 쇼핑몰이 취미다. 즉 여러분들 요즘에 쇼핑몰을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치킨집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워낙 폐업률이나 이런 거 워낙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리스크가 많이 없는 게 바로 이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카페24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이 올라오면 거기에 몇 프로씩 떼어가는 이런 식의 구조로 간다. 즉 쇼핑몰 시장이 커질수록 카페24는 상당히 큰 이익이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일본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쪽이 좀 보수적인 이런 층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지금 현재 좀 두드려 가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이런 베트남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24가 우리 앵커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숫자가 컨센서스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급락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것보다는 이제는 올라갈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가 어찌됐든 괜찮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다시 원래 가격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기 중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을 확인했고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뭐 코스모 화학 그리고 카페24, 삼성바이오로직스, 히토류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우선은 뭐 지금 코코 형제가 우선은 조금 먼저일 것 같고요. 코스모 화학이 관련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이거는요. 네, 오늘도 제가 힘들게 해드렸네요. 하지만 관심을 놓고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저희 추이를 지켜보죠. 차장님과 저희 매일 만나고 있으니까요. ASR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주 동안 김건진 차장과 저희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